안녕하세요. 연표로 읽는 초등한국사 김경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외침을 받았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과 어떠한 전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후후태고발 궁구신, 민망하다. 얘들아,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후후태고발 궁구신. 안 했죠? 나만 하고 있죠? 그럼 안 된다고.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 뭐예요? 이상해요 라는 친구들, 물론 이상합니다.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역사를 공부할 때 후후태고발 궁구신 이것 때문에 분명히 한 문제 맞출 거고, 그때 경섭쌤! 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나도 하잖아. 나도 하는데 같이 한번 해줘요. 알겠죠? 후후태고발 궁구신.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같이 한 거 맞죠? 너무 민망합니다, 이런 걸 할 때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했는데, 신라 말이 되면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신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고, 이런 호족 세력들끼리 또 다툼을 벌이면서 국가를 만들게 되죠. 어떤 국가가 수립되냐면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수립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공존했던 시대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의 통일 과정을 공부하면 무조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은 다음에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돼요. 이건 100%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할 때 역시 역사는 재미없어, 짜증나, 싫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하고는 웃으면서 공부하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한 문제 맞는 마법의 주문 선생님이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거봐, 아까 안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 후후태고발 궁구신, 후후태고발 궁구신. 한 번 더 할 거야, 나. 후후태고발 궁구신. 오늘은 이것만 하면 수업 끝이에요. 후후태고발 궁구신. 아셨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에 담겨있는 의미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알겠죠?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 보면은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가 나와 있죠? 여기 답이 나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견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는 후고구려가 건국됩니다. 후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바로 궁예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해요. 그런데 궁예는 되게 좀 터가 특별합니다. 뭐냐면 처음엔 되게 괜찮은 왕이었어요. 후고구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되게 괜찮은 왕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포악해지고 점차 좀 이렇게 난폭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궁예가 이제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철원으로 옮깁니다. 알겠죠? 원래 이제 개경에서 있었는데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되게 유명한 그쵸?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왔었고, 또 우리 친구들 막 움짤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봤을 텐데, 엄청난 거 있잖아.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라는 거.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궁예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거. 왜? 추운 곳으로 갔잖아요. 따뜻한 곳에서 엄청 추운 철원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콜록콜록 감기 걸려서 기침소리 내면 다 죽이는 거야. 그럼 그냥 거기 가지 말든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궁예가 나라를 옮긴 다음부터는 되게 포악해졌고, 또 이 왕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 말이 되면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발생하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궁예는 그런데 그때 이제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 쟁탈전에서 몰락한 왕족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컸고,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잔인하게 많이 사람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때 제거하면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라고, 그죠? 드라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포악하겠어.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감기 걸려서 콜록 죽여! 라는 거죠. 물론 다 죽였겠어요? 아니죠.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제거를 했던 거죠. 이런 궁에 말도 안 되는 폭정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궁에는 왕으로서는 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당시에 가장 덕이 있었던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바로 왕건이 되겠죠. 고려를 만든 인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를 이제 왕건이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지금 후삼국의 상황을 보면 신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후백제가 있고요. 후고구려가 있었는데 이제 고려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라는 이미 몰락했기 때문에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제한테 항복을 해야 되나? 고려에 항복을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어디에 항복을 해야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후백제하고 고려가 치열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때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아셨죠? 발해 기억하시죠?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언급했잖아요.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이제 그 지역에 새롭게 수립된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발해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발해는 주민 구성이 이원적이다라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이건 질문. 대답. 후후 태고발 공고신 안 했지. 이거 대답 안 하는 친구들 그거 안 했을 것 같은데 잘 대답하셔야 되고요. 후후 태고발 공고신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아셨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서 보면은 발해가 멸망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발해가 왜 멸망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현재 발해 문자가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해요. 선생님 왜 발해 문자가 해독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이거를 해도 우리는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발해가 다 중국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많은 문화유산이라든가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해보면 고구려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발해 우리 역사야! 라고 우기고 있는데 해독했더니 고구려네? 고구려네? 고구려 야! 하지마!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제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멸망을 해요.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것만 현재 밝혀졌어요. 발해가 멸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이 그 지역을 지배했다. 그래서 아,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구나. 왜 멸망했을까? 이건 모른다. 알겠죠? 이 정도 하시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발해가 멸망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고려에 옵니다. 왕건이 고려를 만들었죠. 나라 이름을 왜 고려라고 지었겠어? 느낌이 딱 오잖아. 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아, 우리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남쪽에 고려를 계승한 나라가 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있대. 그럼 저기로 가야지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발해가 엄청난 그러니까 고려가 고려가 엄청난 힘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얻자 이제 후백제랑 한번 싸워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후백제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전투였어요. 그런데 이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고려는 후백제 생각보다 세구나. 더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거고 후백제는 뭐야? 고려가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겠죠. 고려는 와, 후백제 생각보다 더 세다. 키우자! 힘을 키우자! 하는 거고 후백제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전투에서 고창 전투에서 이제 고려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신라가 고려가 통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려에 항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후후 태고발 공고신 여기 보면 선생님 공고는 없는데요. 내가 말해주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후후 태고발 공고신 제일 처음에 후백제 건국, 그 다음에 후 고구려 건국, 그 다음에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고 고려 건국하고요. 발해가 멸망해서 고려에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에 신라 멸망. 알겠죠? 선생님 이건요. 신라가 멸망했고 고려가 통일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누가 멸망했겠어? 후백제 멸망이겠죠. 아셨죠?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 기억할 게 왕건은 이제 29명의 부인을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건이 여자를 되게 좋아했거나 뭐 이런 나쁜 남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호적 세력을 포섭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혼인 정책을 썼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왕건이 죽고 나서 이제 고려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부인이 많다라는 건 자식이 많다라는 거죠. 자식이 많다라는 건
왕위 쟁탈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건이 죽고 나서 고려에 왕위 쟁탈전이 발생했는데 이런 왕위 쟁탈전의 문제를 극복한 임금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광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아이고 화면이 이제 넘어왔군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광종이 이제 즉위하면서 그 왕위쟁탈전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을 극복했고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시행했던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비안건법.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 되게 혼란한 시절이었잖아. 이렇게 혼란하다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싸워서 이기려면 이제 사병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 과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왕으로 읽는 초등 한국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해서 광종이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주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거란이에요.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당시 이제 중국은 송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하고 송나라가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란은 이제 송나라랑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고려가 송하고 친하면 되게 찝찝하잖아. 그쵸? 거란 입장에서 야, 송! 한판 붙어! 라고 하고 있었는데 고려가 나 송 친구인데 하고 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란은 먼저 고려를 좀 이렇게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3번 쳐들어와요. 알겠죠?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고려는 당연히 잘 막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그렇죠? 강동 6주를 오히려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 거란과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은 사람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데 서희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야. 야, 고려! 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고려에서 서희가 가서 뭐라고 했냐고. 왜 쳐들어왔어? 하고 그죠?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너 왜 쳐들어왔어? 하니까 이쪽에서 되게 당황한 거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하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때 서희가 야, 네가 원하는 거 정말 고려랑 이렇게 끝까지 전쟁을 벌이는 걸 원해? 아니면 우리 고려가 너희하고 좀 친하게 지내길 원해? 하고 물어본 거죠. 정확히 그 당시 국제 정세를 파악한 거야. 거란은 송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었거든. 고려랑 전쟁을 벌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이걸 서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에게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거란에게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뜨끔한 거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얘기해 준 거야. 우리는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니네가 송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서희가 야, 그러면 친해지려면 선물도 좀 주고 해야지. 선물 줘. 라고 한 거죠. 그러자 거란에서 뭘 원하니? 라고 했고 땅을 원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 6주를 주고 가요.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봐. 야, 고려를 정복해라! 하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자기네 땅을 주고 가는 사건입니다. 아셨죠?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정확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란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통쾌한 장면이죠. 그래서 서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침입은 이제 양규 장군이 물리치셨고요.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이 물리치셨습니다. 4차는 왜 없을까요? 1차, 2차, 3차 있는데 거란이 4번 안 쳐들어온 이유는 거란이 망해서입니다. 아셨죠? 거란이 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여진족이 성장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란은 3번만 쳐들어왔고 그럼 이 여진족과 고려도 좀 관계가 애매하겠죠. 처음에는 고려가 여진족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서 윤관 장군이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제 여진족 애들이 보통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동북 구성을 쌓는 등 이제 고려가 여진을 처음에 이제 여진이 성장하는 그 초창기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고려가 눌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진이 점점 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란도 물리치고 여진이 계속 성장하면서 거란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고려를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려하고 여진 사이에는 이제 강화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 이게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여진도 송나라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려하고는 적당한 선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고려는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여진한테 야 우리가 그러면 니네 말 잘 들을게 이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번에 고려 쳐들어오는 애들은 좀 세요. 솔직히 얘네들은 좀 셌습니다. 누구냐면 몽골이요. 사실 몽골은 뭐 그 당시에 그쵸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을 형성했던 국가니까요. 물론 뭐 식민지의 개념을 포함을 한다면 영국이 더 넓은 영토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일 제국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몽골이 제일 큰 영토를 소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몽골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몽골이 막 쳐들어올 때 우리는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몽골이 쳐들어가서 멸망시키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여기도 멸망시키고 여기도 멸망시키고 여기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켰는데 고려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려가 이제 그 몽골의 원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원의 이제 약간 속국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 밑에 속해 있는 나라로 들어가긴 하지만 나라 이름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건 그 당시에 몽골이 고려를 상당히 인정해 줬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해요. 나머지는 다 망했으니까 쳐들어가서 점령, 쳐들어가서 점령. 알겠죠?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는 끝까지 맞서 싸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강화산성과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산성 같은 경우에 이제 강화도로 그렇죠. 몽골이 바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몽골은 바다에서 싸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구나. 그럼 우리는 바다에 가서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화산성을 쌓고 싸웠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긴다라는 건 좀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몽골과 굴욕적인 이제 강화를 맺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고려 그럼 망한 거예요? 이제 식민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몽골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싸우면 이길까요? 우리 지금 생각이 어때요? 그렇죠?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전쟁을 벌인 거야. 미국이 우리를 한반도를 먹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끝까지 맞서 싸웠고 그래서 패배했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고 와 니네 진짜 끝까지 이렇게 저항하는 걸 보니까 나라를 유지는 시켜줄게. 하지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고 우리가 거기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우리 조상님들 되게 나약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몽골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센 나라였어요. 우리 친구들. 당시의 국력을 비교를 하자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후에 이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많은 이제 몽골의 내정 간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끝까지 이제 또 그 나라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요. 역시 왕으로 읽는 초등 한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